자, 입체도형의 부피요. 자, 입체도형의 부피는요, 굉장히 수능에도 잘 나오고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만큼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적분 돌리는 거거든요. 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원통 모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원통 모양이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한 이 넓이를 만약에 여기에는 이 반지름에 대한 계속 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반지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fx의 그때 그 y의 값이 항상 이거에 뭐가 될 거야? 반지름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 결국 여기에서의 반지름을 내가 fx라고 잡으면 그때 이 친구의 원넓이는 뭐가 됩니까? 원넓이는 뭐가 되죠? fx의 제곱 파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얘가 반지름이라면 됐습니까? 얘가 반지름이라면 여기에 있는 걸 제곱 파이 하면 그 친구가 항상 뭐가 될 거고? 원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려버리면 되겠어? a부터 b까지 돌려버리겠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자, 이게 바로 여기에는 이 원통 모양의 전체 부피를 구한 식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360도 회전시킨다고 쳐요. 그러면 그때 얘가 넓이가 뭐가 돼요? 이때 이 하나의 넓이 sx는 뭐가 됩니까? fx의 제곱 파이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x에 관한 식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아래 끝, 위 끝을 설정해서 정적분을 구하면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계속 이걸 따라다니면서 뭘 만들겠다? 원을 만들겠다. 그 원 넓이를 쫙 겹치지 않게 다 더했다. 그럼 결국 여기에 뭐가 나올 거다? 부피가 나올 거다. 이 소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에는 이 원기둥에 대해서 n개로 잘라요. 됐죠? 얘를 n개로 자른다면요, 여기에는 원기둥의 부피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기둥을 계속 만들면 여기에 뭐가 생길 거야? 오차가 조금씩 생길 거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n을 결국 어디까지 돌려버리면? 무한대까지 돌려버리면 여기에는 오차는 다 없어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단면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면의 넓이가 쭉 다 만들어져서 뭐가 될 거야? 부피가 될 거야. 얘가 바로 극한과 시그마를 이용해서 입체동의 정적분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요, 결국에는요, 어떤 면적에 대한 이 x,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한 걸 x에 대한 식으로 잡고요, 그리고 그 x의 값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해서 부피, 입체도형을 구해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만약에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fx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근데 여기에는 이 fx, 여기에는 이 길이를 기준으로 내가 뒤쪽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 거야. 이렇게 정사각형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이런 식의 정사각형의 어떤 입체도형을 만들겠죠. 네, 그림이 아주 산뜻하지만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식의 이렇게 막 정사각형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졌을 때, 자, 여기에는 이 아래 끝을 내가 A라고 잡고요, 여기에는 B 끝을 B라고 잡고, 여기에는 이 식빵 모양의 넓이, 부피 찾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fx가 뭐 그냥 sin x래요. sin 세타라고 잡읍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이 가로가 항상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될 거다. 이해되시죠? 그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겁니까? A부터 B까지. 근데 내가 이 입체도형의 넓이를 찾고 싶으면 여기에는 이 단면의 넓이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는 당연히 여기가 뭐니까?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는 이 단면의 넓이는 뭐가 될 거야?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에는 이 친구를 아래 것 어디서부터?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D세타 얘 돌려버리면
결국 여기에는 이 사인 세타 이 일부분에서 옆쪽으로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어낸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단계는 뭐냐면요. Sx를 x에 대한 식을 찾아요. 여기에는 어떤 일반적인 하나의 단면 그리고 여기에는 이 좌표를 내가 x라고 잡았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삼각형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사각형을 찾으라든지 아니면 닮음을 이용해서 그때의 넓이를 찾든지 어쨌든 결국 여기에는 이 하나의 단면을 x에 대한 식의 넓이로 찾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면 x의 값이 변화하는 지점을 아래끝 윗끝으로 설정해서 그때의 단면의 넓이를 아래끝부터 윗끝까지 다 모조리 더해버리겠다. 이러면 입체도형의 부피로 설정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뿅 문제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원뿔 모양이 있어요. 됐나요? 네, 지금 이렇게 원뿔 모양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0cm, 높이가 지금 10cm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높이는 5래요. 여기에는 밑면의 반지름은 5래요. 그러면 여기에 무수히많은 뭐가 존재해요? 원이 존재할 거야. 그럼 결국 여기에는 이 단면 하나의 넓이를 내가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가 뭐라는 걸 아니까? 원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뭐만 찾을 수 있으면 돼? 여기에는 반지름의 길이 x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은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게 될 겁니까? 0에서부터 여기 지금 높이를 내가 x로 잡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5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5까지. 5까지 움직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fx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 높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를 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긴 뭡니까? 10,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fx는 뭐가 돼요? y는 2분의 x가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들어가면 돼? 4분의 1 x 제곱 파이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0부터 5까지 움직일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요? 잘못 얘기했어요. 죄송. 나 이건 지금 이거랑 따뜻하게 풀려고 했던 건데. 자, 다시요. 지금 내가 x의 값을 예로 잡았거든요. 그럼 x의 값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거야? 0부터 5까지 움직일 거야.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한 넓이는 뭡니까? 그냥 x 제곱 파이죠. 맞죠? 여기에는 이 높이를 지금 내가 x 제곱으로 봤으니까. 그리고 0부터 5까지 구하고 여기다 뭐 돌리면 돼요? dx 돌리면 되죠? 아, 근데 이렇게 잡으면 그냥 y는 x 그래프인데. 그냥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해볼까? 일단 이건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이거 풀면 뭐 나오죠?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파이에 그리고 뭐 나와요? 0, 5 나오죠. 그러면 3분의 625 파이죠. 안 맞죠? 그래요. 네, 원래대로 그냥 진행합시다. 네. 자, 여기에는 얘가 지금 x를 이렇게 안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로 잡아볼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리면 될까? 0부터 10까지. 그래서 인테그랄 x의 값을 0부터 어디까지 돌릴 거야? 10까지 돌릴 거야. 그럼 여기에는 이게 x라고 하면요. 여기가 지금 닮음이죠? 여기가 몇 대 몇입니까? 10대 5. 그러니까 여기가 2대 1이거든요. 그럼 여기의 값이 x면 여기에는 이 반지름은 뭐가 돼요?
2분의 1 x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2분의 1 x가 여기에는 항상 반지름이 되거든요. 아까랑 터던 건 똑같아요. 사실상 여기를 내가 0,0 그리고 여기를 10,5로 잡으면 여기에는 이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 함수를 기준으로 0부터 10까지 때려 박으면 그때 이 높이가 결국 이 원의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랑 계산이 사실 똑같고요. 닮음으로 풀어도 굉장히 쉽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한 원의 넓이 찾으면 뭐 나옵니까? 4분의 x제곱 파이 잡힐 거고요.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0부터 10까지 인테그랄 돌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 3분의 250 파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x의 값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됐습니까? 0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곧게 설정에 아까 내가 잘못했던 게 지금 x의 값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쳤잖아요. 근데 얘는 y는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그냥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0에서부터 10까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그 비율이 어때요?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부터 여기 설정을 잘못 잡았어요. 내가 아까 구한 건 여기가 y는 x다 라는 이 그래프에서의 원기둥의 넓이를 찾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죠. 아까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뭐로 잡았죠? x 제곱 파이 dx 얘로 잡았잖아요. 맞죠? 그렇다라는 소리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0에서부터 5까지 여기에 대한 원뿔의 부피 찾았다. 그래서 얘는 지금 늘어나는 게 어때요? y는 x 일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늘어나는 변화폭이 어때요? 아유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봅시다. 얘는 지금 비스듬한 거거든요. 그냥 직선으로 봅시다. 그래서 항상 내가 x의 값을 어디로 잡을 건지를 설정하고요. 그 x의 값에 따라서 아래끝 위끝이 설정이 달라질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쉽게 생각하면요, 학교 책에 나오는 건요, 그냥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신에서 나오는 건요, 문제가 굉장히 겁내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SX에 대한 식을 주고 나서, 그리고 그때 도형에 그냥 부피 찾아라 라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도. 뭐 어쨌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지긴 해요. 뭐 그거는 뭐.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내신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자, 회전체의 부피는요. 자, 회전체는요. 이렇게 360도 회전시키면 여기가 항상 뭐가 돼요?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길이를요. 내가 어떤 면적은 뭐로 잡을 수 있어요? fx의 제곱파이로 잡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여기에는 이 원넓이란 말이죠. 그 친구를 아래 끝부터 위 끝까지 돌리면 이때 뭐가 나올 거야? 회전체의 부피가 나올 거야. 뭐 방금 설명했던 거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아까도 예를 들었을 때 그냥 원으로 잡았거든요. 원이 그냥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라서.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요. 두 변의 길이가 2인 직각삼각형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있는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부피를 찾아달래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소리? 4. 0에서부터 4,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4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 라인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돌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얘가 x의 값이 이렇게 이동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내가 x라고 적어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기준으로요. 여기가 지금 4대 2예요. 그러면 여기가 2대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가 x면 여기 뭐 잡혀요? 2분의 1x 잡혀야 돼. 자, 그리고 여기에는 밑변에 있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도요. 여기에서의 이 높이 밑변 여기는요. 결국 여기가 4대 2잖아. 그럼 여기는 x대 또 2분의 1 x가 될 거야. 그럼 이때의 이 단면적 내가 지금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이때의 단면 이 넓이 sx를 잡은 게 여기에 들어가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밑변이 2분의 1 x 높이가 2분의 1 x 그럼 뭐 잡혀야 돼요? 4분의 1 x 제곱 파이 그리고 아이고 파이 왜 있니? 네. 그리고 2분의 1 파이가 아니라 2분의 1 제곱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의 값은 항상 이렇게 기울기의 변화가 없는 직선으로 잡으실 거고요. 그 친구를 아래끝부터 위끝까지 열심히 예쁘게 잘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필수의 그 다음 거 봅시다. 뿅. 자, 어떤 그림에서요, x만큼요, 물을 부으면 그때의 부피가 얘래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그릇의 깊이가 x가 되도록 부었을 때 그때의 부피가 이거라는 소리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았을 때 0부터 x까지 잡았을 때 그 친구를 어떤 단면의 넓이가 있겠죠? 그 단면의 넓이 dt에 대해서 정적분을 취하면 그게 뭐가 나온다? 4x의 세제곱 플러스 10x가 나온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부피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떤 단면에 대한 식을 0부터 x까지 정적분 취하면 얘가 된다. 이 소리 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양변을 뭐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로 잡혀요? 단면의 넓이에 대한 식으로 바뀌고요. 얘는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뭐가 돼? 12x의 제곱 플러스 1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단면의 넓이가 얘란 소리거든요. 단면의 넓이가 결국 이거란 소리예요. 그럼 물의 깊이가 얼마입니까? 3이요. 그랬을 때 뭐 찾아야 돼? 수면의 넓이 찾고 싶거든요. 얘가 지금 뭐예요? 수면의 넓이 구하는 식이죠. 얘가 이 단면의 식이잖아. 여기다 뭐 집어넣는데?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3, 3은 9, 108, 118 이렇게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면의 높이가 지금 얼마래요? 21이래요. 그러면 수면의 넓이가 22라는 건 결국 얘가 지금 수면의 넓이잖아. 얘가 지금 얼마라고? 22라고. 그랬을 때 뭐 찾으면 돼요? x의 값 찾으면 그 x의 값이 결국 그때의 깊이가 될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넘겨서 풀어주시면 간단하죠. x의 값이 1 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지 뭘.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을 때 지금처럼 어떤 x 0에서부터 x까지의 변화를 주면 그때의 부피가 이거라는 소리는 0부터 x까지 그때의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에 대한 정적분이 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되시죠? 이거에 대해서 수면에 대한 그 넓이를 0부터 x까지 정적분 취한 게 부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깔끔하시죠? 되셨죠?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y는 코사인 x, 여기 위에 있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요, 선분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그림 좀 보세요. y, 예전에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x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막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아마 촬영 안 되고 막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니네들은 그림상으로 이해를 못했고. 그래, 미안해. 자, 코사인 x가 이렇게 밑에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높이가 막 땅땅땅 설정될 거 아니야. 그 여기에 있는 이 높이를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 밑변을 기준으로 계속 뭐 만든대요? 정삼각형을 만든대요. 그럼 무수히만한 정삼각형이 막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뭐 찾으래요? 부피 찾으래요. 자, 그러면 뭐 쉬워요. 결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결국 직선을 따라갈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라갈 거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따라갈 거고요. 됐죠?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x의 값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x를 넣으면 밑변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x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x면 결국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되겠죠. 정사각형의 높이, 정사각형의 넓이 맞습니까? 네, 그럼 뭐가 돼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게 단면이 넓이에요. 됐죠? 이 친구를 뭐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돌려주시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나 아니면 사인 제곱 세타는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라고 했어요. 오히려 사인, 코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하면 치환적법 쓰면 돼요. 걔네들은. 근데 그냥 단독으로 코사인 제곱 x나 단독으로 사인 제곱 x가 붙어있는 경우는 코사인 제곱 x는 뭐로 바꾸셔야 되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2분의 1 따로 2분의 코사인 2x 따로 해서 적분 돌려주셔야 되고
사인 제곱 x는 뭐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걸로 바꿔서 정적분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필수의 제식번. 자, y는 1 마이너스 x제곱이랑요 x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x축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그때의 회전체의 부피 찾으랍니다. 자, 일단 y는 1 마이너스 x제곱은 뭐 이차함수니까요 풀만하죠? 슝. 자, 그랬을 때요 y는 1 마이너스 x제곱 몇 콤마 몇이에요? 0,1을 꼭지점으로 위로 볼록한 형태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는 x절편과 y절편이 여기서부터 어딥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동하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영역은 얼마예요? 여기에요. 됐죠? 여기에는 이 영역을 어떻게 해요? x축을 한 바퀴 빙글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 뭐가 생겨요? 원이 생기겠죠. 됐죠? 네.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일단 우리가 직선을 축으로 잡을 거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릴 겁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이 친구에 대한 식이 뭐죠? 1 마이너스 x 제곱. 여기를 뭐 하면 돼요? 제곱 파이 해버리면 원넓이가 돼버리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 1 마이너스 x 제곱에 뭐 해서? 제곱 파이. 그리고 뭐 해주면 돼? dx 해주시면 돼. 그리고 얘를 조금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보시더라도 얘랑 뭐 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할 필요 없이 뭐부터 구하면 돼? 그냥 0부터 1까지 구해서 그냥 그거에 뭐 빼버리는데 2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죠. 네. 이미 여기에는 이 친구 자체가 짝수예요. 맞죠? 여기에는 이 함수 자체가 x 4제곱 x 제곱이니까 여기에는 이 친구가 짝수거든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아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보시더라도 여기랑 여기랑 대칭성을 이루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힘들게 구할 필요 없지만 0부터 1까지 구해보시는 게 계산은 훨씬 더 편리하겠죠. 됐습니까? 은근히 시간을 많이 안 뺏겨 먹어요. 그렇게 구하셔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곡선 y는 x제곱이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x축의 둘레로 회전시킨대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건요 쭝쭝쭝 여기 있어요. 됐죠? 네. 자, 그리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건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이때 이 영역을요 x축으로 회전시킨대요. 그러면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식에 대한 어떤 원기둥의 형태에서 여기에는 이 원기둥의 형태가 슝슝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역에 대한 넓이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버리면 될까? 여기에는 뭘 구해버려 일단? 전체의 부피를 구해요. 됐죠? 일단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부피를 구해요. 되시죠? 그리고 나면 결국 여기에는 파란 선을 기준으로 이 파란 선 아랫부분에 생기는 이 원은 어떻게 해야 돼?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래 이 친구와 이 친구에 대한 뭘 구할 때? 정적분을 구할 때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항상 빼고 그 친구에 대한 정적분을 구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요. 위에 그려지는 이때의 단면의 부피는 뭐가 될 겁니까? fx의 제곱파이가 될 거예요. 얘를 빨간색으로 내가 fx라고 해보면 그러면 fx를 기준으로 내가 제곱파이 돌리면 이거의 회전체의 부피가 잡힌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파란색에 대해서 내가 gx로 잡으면 이 파란색에 대한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도 아니죠. 어쨌든 어떤 원에 대한 어떤 모양, 그 친구에 대해서 부피를 잡으면 여기는 뭐가 될 거야? gx의 제곱 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전체 부피에서 결국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의 부피를 빼버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의 영역의 넓이가 잡힐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하는지. 결국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다? f
x의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뺀 거에 대한 파이. 얘가 바로 이 친구에 대한 뭘 거다? 단면의 넓이일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 그냥 외워버릴 수 있거든요.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있을 때요. 어떤 fx랑 어떤 gx를 가지고 그냥 부피가 아닌 정적분을 구할 때는요. 항상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이 친구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취해버리면 얘가 바로 fx와 gx, 얘가 지금 fx, 얘가 gx,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그때 영역의 넓이를 구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입체도형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얘를 x축으로 회전시키는 이런 입체도형의 정적분으로 바뀌었으면 결국 여기에 단면에서, 위에 있는 단면에서 아래에 있는 단면을 뺀 거의 정적분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이의 인테그랄 fx의 제곱에서 gx의 제곱 됐습니까? 왜냐면 fx 제곱 파이가 결국 여기 큰 원기둥, 그리고 gx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안쪽 밑에 있는 친구의 입체도형, 그 입체도형에서 그 입체도형을 뺀 거에 대해서 아래끝부터 위끝까지 뭐 정적분, 얘가 바로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fx가 가장 위에 있고 그 사이에 gx가 껴있어. 그리고 x축으로 회전시킬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의 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식의 제곱을 뺀 거, 거기에 파이 붙이면 결국 그게 그때 단면의 넓이 됐습니까? 단면의 넓이를 정적분 취하면 입체도형의 부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게 플러스인가 그냥?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그리고 y는 x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뭘 찾아야 돼? 교점 찾아야 돼.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뭡니까? 0이죠. 그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얘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그럼 이제 식 끝났어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결국 단면의 넓이니까 일단 파이 바깥으로 뺐어요. 그리고 나면 누가 위에 있다? 마이너스 fx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뭘 빼자? 이 친구의 제곱 빼자. x의 4제곱. 이 친구의 뭐? dx. 돌려버리면 결국 얘는 이거에 대한 원기둥을 찾고, 여기에는 이 입체도형을 찾고, 또 이 입체도형, 여기에는 이차곡선으로 만들어지는 이 꾸부정한 이거에 대한 입체도형, 이 모래시계 모양 나오겠네요. 이 모래시계의 모양을 어떻게 한 거야? 빼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국 똑같아요. 우리가 fx에서 gx를 뺀 다음 정적분 취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바뀌었으니까, 단면의 넓이를 바뀌었으니까 fx 제곱에서 gx의 제곱을 뺀 걸로 그때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깔끔하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끝이고요. 보통 문제 자체가요, 뭐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모의고사 수능 해서도 나왔는데, 수능 해서도 심지어 근데